포항 지진을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연구조사 발표 후 시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배액은 9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지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경시 의원 보궐선거 나선거구에는 1명의 여성 후보와 4명의 남성 후보가 격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열리는 의성 산수유 축제는 마을 단위로 행사 규모를 축소해 내실 있는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연구조사 발표 후 포항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접수 사무실은 마비가 됐는데요. 손해배상액은 대략 9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사무실이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열발전 때문에 지진이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1일 소송 창구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미 피해 시민 1,30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다시 받은 지 하루 만에 2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틀째인 21일도 마찬가지. 밀려오는 접수 신청에 찾아오는 시민들을 돌려보낼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르고 왔다가 이래 왔다가 또 흩어치고 또 그럼 또 다음 월요일 되면 늦게 오면 또 이러질 거 아니야. 본부는 손해배상의 규모 최대치를 약 9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항 전체 인구 약 50만여 명이 정신적 외상 등으로 인한 매일 5천 원의 위자료를 받고 부동산 소유자 15만여 명이 평균 3천만 원 상당의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중요한 건 인구가 너무 빠져나가고 또 이거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경기가 엄청나게 나쁘지. 제일 크게 타격받는 데가 부동산업이에요. 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로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열발전 실험으로 피해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1년 가가지고도 안 되거든 이게. 1년 갈지 2년 갈지 모르니까 계속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도 빠지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포항 지역의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포항 지역 후폭풍이 특별법 제정 촉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결과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포항 시민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소송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송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언제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이거 숨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른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의회는 포항 지진이 인재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지진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 완전한 보상을 위한 포항 지역의 한정한 일로 포항 지진 피해 지역 및 지역 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속적인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교구를 발족하라. 지역 국회의원들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이 살고 있는 인근에 왜 지열발전소를 누가 왜 시작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열발전소를 유지 운영함에 있어서 정부가 관리 감독에 있어서 소홀함은 없었는지 그것도 반드시 짚어내야 됩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중단된 포항 지열발전 사업을 영구 폐쇄하고 해당 발전소 부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문경시 의원 보궐선거 나선거구에는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5명의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시 최대 중심지인 점촌 245동. 이번 시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는 모두 21,976명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숙 후보는 1974년생으로 경북 도립대학교 지방행정과 재학 중이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문경시 협의회 국민소통분과 위원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문경후원회 부회장입니다. 문경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과 여성의 섬세함을 가진 시의원이 문경에는 꼭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약자를 대변하겠습니다. 저 김경숙을 선택해 주시면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경숙 후보는 문경시의회 최초의 여성 시의원 도전자로 여성의 섬세함으로 견제와 균형을 갖춘 지방의회로 바꿔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소통 협력하겠습니다. 신기 유곡 관광 개발로 활력 있는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동네에 활기가 넘칩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일 잘하는 여성 시의원 김경숙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후보는 중앙시장을 살리고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산후돌봄 사업 확대, 아이들과 여성이 행복한 문경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서정식 후보는 1963년생으로 모건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전 문경시 학원연합회 회장, 현재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운영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2, 4, 5동 자유한국당 시의원 후보 기호 2번 서정식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동료와 걱정으로 내 고향 점촌을 위해 헌신하고자 이번 4.3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식 후보는 어르신 공경, 청장년에게 경제복지에 희망을 주는 후보로 나섰습니다. 소신 있는 발언과 책임감 있는 시의원으로서 시정의 투명한 감시와 견제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항상 어르신을 공경하고 청장년층의 일자리와 복지를 병행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서정식 후보는 자영업자와 농업이 잘 사는 점촌과 중앙시장의 활성화, 청장년 일자리 창출과 초중고 자치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곽한균 후보는 1966년생으로 문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 전국 매일신문 문경 담당 기자, 현재 문창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입니다. 245동 시민 여러분, 무소속 기호 6번 곽한균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꿋꿋이 고향을 지키시는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기호 6번 곽한균을 선택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한균 후보는 국가정책 사업 및 공공투자 확대와 점촌 시내 관광시설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한 탈문경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회의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공개 방송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한균 후보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앙시장 비가림 시설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 개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소성호 후보는 1974년생으로 문경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현재 점촌5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과 문경시 수영연맹 이사입니다. 문경은 조금씩 낙후되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저 젊은 정치신인 젊은 시각에서 다양하고 새롭게 시정을 도우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문경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 소성호를 미래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소성호 후보는 청년이 없는 지역은 미래가 없고 활력이 없는 도시는 발전이 없음을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인회관의 안전장판을 시공하고 대형차 주차장을 건설하여 무분별한 불법 대형차 주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체험을 강화하고 청년들 창업 시 대대적인 지원과 창업 자금 지원 및 레시피 전수 지원을 아낌없이 돕겠습니다.
소송호 후보는 인구 유입과 경제 발전,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대형 주차장 신설 등의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기호 8번 무소속 신성호 후보는 1969년생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복터진집 대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문경시 후원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민의 부름을 받고 주민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봉사활동과 무소속의 장점을 살려 오직 우리 점촌 245동 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주민의 참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신성호 후보는 보훈가족 출신으로 항상 봉사하는 참 일꾼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촌 245동의 가장 시급한 경기 침체나 주차난 문제와 아동복지 및 중앙시장 내 청년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기공단 내 주민 불만 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 협의하여 확실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점촌 245동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신성호 후보는 신기산업단지와의 상생방안 마련, 점천호동 송전로 지중화 사업, 의정보고를 위한 주민사랑방 개설, 보훈가족에 대한 예산 지원 증액을 주요 공약으로 준비했습니다. 5명이 출마해 각축을 벌이는 이번 선거 당선인은 전임자인 남은 임기인 3년 2개월 동안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문경시의원 보궐선거, 4남 1여 5명의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이제 앙상하던 나무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성 산수유축제는 이번 주말부터 열리는데요. 지난해부터 마을 단위 규모로 축제 규모를 줄였지만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에 노란색 물감을 뿌린 듯 산수유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봄 햇살을 맞으며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주말부터 열리는 의성 산수유축제에는 시작 전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성 산수유는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좋은 친구와 멋진 작가님이 이렇게 축을 담아주니까 저희 행복이 이는 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그냥 내일 사람 많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와봤습니다. 공기도 좋고 지금 봄이 다 온 것 같아가지고. 군 단위로 개최하던 의성 산수유축제는 지난해부터 마을 단위로 바꾸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매년 주차장이 부족해 교통 체증이 심했는데 올해는 임시주차장 5곳을 확보했습니다. 따로 없었던 무대도 들어서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예산은 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축제에서 행사로 전환되면서 좀 알뜰하게 내실을 좀 더 완비를 해서 의성군은 경찰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스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는 수화기를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화재 취약 요인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축제 규모는 줄었지만 축제추진위원회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20만 명이 다녀갔고 올해는 25만 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성 산수유축제는 23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작지만 내실 있게 꾸며진 의성 산수유축제, 이번 주말 동안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저희 뉴스에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안동시의회가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내용 지난 2월에 보도해드렸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지, 환경당국의 입장은 바뀐 게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김 기자, 먼저 현재 논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안동댐 주변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건 43년 전입니다. 당시에 지정된 범위가 약 232제곱킬로미터로 안동시의 약 15% 정도가 되는데요. 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안동시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동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해제를 하려면 이 토지 용도에 따라서 뭐 산림청이나 농축산식품부 등 10개가 넘는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나머지 기관들은 다 협의가 됐는데 이제 환경부의 협의 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지난달 8일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안동시에 전달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니까 안동시는 다 됐는데 이 가능성이 원천 봉쇄됐다 이러면서 해제가 될 때까지 맞서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은 그럼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가장 큰 건 이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부분이 가장 크겠죠. 네. 전체 지정된 범위가 이 사유지가 64%가 해당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농사 짓는 마을의 경우에는 이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저온 창고 활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 하나 지을 수가 없고요. 또 경사진 땅을 좀 깎고 싶어도 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창고가 없어요. 우리는 짓지도 못해요. 저 보시다시피 저렇게 비닐로 임시 덮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인구가 유입이 안 돼요. 평균 연령이 69세인데 이런 추세라고 한다 그러면 10년 안에 마을이 붕괴될 거예요.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근에는 이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 중심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안동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42개 단체가 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대책위에서는 지난 8일에 안동댐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걸기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대책위원장과 통화를 좀 해보니까 다음 주 중으로 구성원들과 회의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대략적인 계획도 들어봤는데요. 대구지방환경청에 항의 방문도 하고 또 환경부와 청와대까지도 그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앞으로의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환경 당국의 입장도 이번에는 들어봐야겠죠. 부동의 입장을 전한 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지방환경청의 담당자와도 또 통화를 다시 해봤는데 네. 일단 부동의 입장은 동일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안동댐이 낙동강 식수원이기 때문이죠. 이 해제 동의를 한다는 의미가 또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제 개발은 불가피해지고 이게 수질 오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네. 다만 이 재협의 가능성은 내비쳤는데요. 현재 제출한 이 사업 계획을 좀 변경해서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그 사유 또 관리 방안을 제출한다면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해제를 하는 사유, 해제했을 때 관리 방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안동시에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재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예 가능성 자체가 닫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서 일부 해제된 사례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안동시에서 3대 문화권 사업 중 하나로 도산면 동부리에 조성 중인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과 또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바로 그 사례인데요. 네네. 안동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의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2012년에 한국문화 테마파크를 계획을 할 때요. 환경부에서 그 부분 동의를 해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일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도 또 식수원 보호도 모두 안동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협의를 잘해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산경찰서가 강력범죄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편의점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빼앗고 차를 이용해 달아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순찰차 12대와 경북지방청 항공대 헬기가 동원돼 기동성 범죄에 대비한 합동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이 경북도청 신도시 내 쓰레기 소각장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근로자 추락사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시공사인 GS건설 안전팀장과 공사부장,
철물 거푸집을 설치한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상명건설 작업반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쓰레기 소각장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2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11시 40분쯤 경주시 사정동의 한 모터펌프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는 불이 나자 소방 차량과 구급 차량 등 10여 대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점포 내부가 검게 그을리고 기와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부에 있던 80대 남성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22일 보훈단체 회원, 국군 장병, 여성 예비군소대원 등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올해로 4주년이 되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선 서해 수호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청송초등학교 학생의 추모글 낭송과 안보 동영상 상영, 서해 수호 관련 안보 사진전과 군수와 군의장의 기념사, 추모사가 있었습니다.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가 권역을 침범해 조업을 하는 어선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어민들은 울산 등 경남 지역 어선들 반복되는 권역 침범으로 어구가 파손되고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무대왕호는 멸치잡이 시즌을 맞아 도계를 침범한 어선 25척을 단속하는 등 월선 조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주시는 4월 15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경비를 경계 단계로 올려 상황실 비상금으로 강화합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농산 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실수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산불 발생 원인자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대구실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안심뉴타운 부지를 찾았습니다. 대규모의 토양 정화로 인한 사업 지연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우려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의 대책과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사업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안심연료단지 부지에 총 사업비 5,078억 원을 투입해 복합주거단지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천 공설시장의 야시장이 개장합니다. 오는 28일부터 문을 여는 영천 별빛 야시장은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야시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6시에서 11시까지 20여 종의 특색 있는 먹거리 판매대로 운영됩니다. 또 매주 한 번 재능 기부자 등이 참여하는 문화 공연과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가 오는 28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대구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6곳과 대구 지역 공공기관 3곳, 대구은행 등이 참여해 블라인드 채용 방법과 취업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한편 올해 대구 경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모두 2,0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380명가량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물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유엔이 지정한 날로 올해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자체 단체장, 시민단체, 물 관련 기업 관계자 등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며 댐 상하수도 정비, 식수원 개발 등을 통해 안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술 경쟁력을 갖춘 물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지역의 청년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 출신 대학 재학생들의 중도 학업 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 또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권 주요 대학 재학생의 중도 학업 포기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대, 또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를 비롯해서 대구 주요 대학들마다 한 해 적지 않은 인원이 이 해당 대학을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현황이 어떤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대학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 그 대학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학 알림이 자료를 분석해서 보면은 지난해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세 개 대학 사립대학의 재학생 3,792명이 네.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들 세 개 사립대학의 재적 학생이 약 8만 9천여 명이 되거든요. 예. 이 비율을 감안하면 4.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2017년에도 4.1%에 달했고요. 예. 대학별로 보면은 대구대가 1,400명 정도 되고 계명대가 1,300여 명, 영남대는 1,071명이었습니다. 네. 국립대인 경북대 역시 지난해 877명이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학업을 그만둔 경우를 살펴보면은 먼저 세계 사립대의 경우 자퇴가 일종의 절반인 1,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 이어서 복학하지 않은 경우가 40.2%, 예. 미등록 6.5%, 학사경고 3.4%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대학별 자체 학생 수는 대구대가 7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명대가 600명 정도, 네. 영남대는 570명 정도였습니다. 네. 경북대는 560여 명으로 세계 사립대학보다는 이 비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퇴 또 미복학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중도 탈락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예, 아무래도 주로 1, 2학년 학생들이 네. 반수 또는 이제 재수를 위해서 좀 중도 탈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서울 열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수능 점수 1점 차로 인해서 대학 간판이 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도 나도 이제 재도전에 나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대학 관계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뜩이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대학으로서는 이들을 붙잡을 명분도 없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입장만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중도 탈락 학생들이 이처럼 많은 이유를 전문가들은 지금은 아무래도 간판 위주의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7년도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참여한 모두 54개 대학 24만 2,790명을 상대로 한 분석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탈락한 중도 탈락률은 네. 1.5%로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는데요. 네. 수능 전형의 경우에는 수험생이 자신의 점수에 맞춰서 대학 학과를 지원하다 보니 중도 탈락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도 탈락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예. 이 지역 대학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스카이라고 해서 예외도 아니더라고요. 네. 지난해 서울대, 고려대 그리고 연세대 재학생들 중에는 무려 1,196명이 그렇군요.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네, 네. 고려대에서 518명 그리고 서울대 234명, 연세대 예. 444명이 스카이 배지를 포기했는데요. 네. 이 중 자퇴 신청을 한 학생은 무려 771명이나 됩니다. 전년도에도 1,154명이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지역 대학 저희 대구권 얘기들을 주로 나누는데 말미에는 이제 스카이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이게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중도 탈락의 이유 취업률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낮은 취업률이 중도 탈락을 부추기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예. 6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카이도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68% 정도에 있었거든요. 이 취업률을 계산할 때 처우가 열악하거나 고용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프리랜서 그리고 1인 사업자를 제외하면은 예.
예. 실제 취업률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대학 한 관계자는 대구의 특성상 양질의 취업처가 없고 변변찮은 기업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큰 메리트를 못 느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대학 간판도 간판이지만 먼저 대구를 일단 떠나서 이른바 인서울 해서 해야지 수도권 취업이 좀 용이하다 이렇게 네. 판단해서 지방대학을 떠난다. 입학할 때부터 재수해서 점프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다. 네. 특히 정시 입학생들의 경우 다른 전형 대비 비교했을 때 탈락률이 더 높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지금 대학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 인원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구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좀 팍팍한 삶을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통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청년 빚쟁이 네트워크라는 빚쟁이 네트워크.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2018년도 대구 지역 청년 부채 및 사회 안전망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예. 대구 청년들의 월 평균 소득은 165만 원 정도인데요. 네. 이것은 그 지난해 2017년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185만 원이었는데 예. 185만 원보다도 무려 10.8%나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그에 반대해서 또 평균 채무는 더 많이 늘었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3,008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2,603만 원이었는데 이때보다도 13.6%나 더 증가한 것인데요. 네. 청년들이 이처럼 이제 빈곤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무래도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대구의 산업 구조는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비중이 70.7%나 되는데요. 이런 네. 전국 평균인 59.9%에 비해서도 무려 10% 이상이 높습니다. 예, 예. 또 섬유나 금속, 가공 기계 등 주력 그 산업 대부분이 장기 침체에 빠지거나 예. 또 양질의 일자리가 또 격감했다 이런 예. 분석도 있습니다. 대기업 비중도 또 다른 도시보다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그렇죠. 예. 고임금, 정규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이제 일자리가 거의 없는 편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대구 청년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그렇군요. 또 실업률은 높은 이런 악성적인 고용 구조가 상당히 굳어진 것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들의 고용률도 낮고 또 월급도 적고 이런 실정인데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까닭에 지금 청년층의 이탈 행렬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역에 지금 대학이 많고 또 인재가 많다는 걸 내세웠었는데 지금 계속 청년들이 이렇게 이탈하면 대구의 경제 성장 정체 또 도시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그 전에 대구 엑소더스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네, 네. 대구를 탈출하는 비율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10년간 대구를 떠난 순유출 인구 10명 가운데 6.5명이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대구를 떠난 청년층, 그러니까 10명 중 한 7명 정도가 예. 양질의 일자리를 찾거나 교육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다 향하고 네. 있는 실정인데요. 연평균 청년 유출 인구수가 연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5,500여 명이나 됩니다. 예. 인적 자본이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임금 수준도 또 떨어지고 인적 자본이 갈수록 감소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대구는 예. 경제 성장이 정체된 것 아니냐 뭐 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으려면은 아무래도 일자리 그리고 적정 네.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그런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예.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이런 막 광주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네. 청년들이 뭔가 머물고 싶은 대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뭔가 새로운 먹을거리 그런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대기업을 또 유치하려는 노력도 계속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력도 강화해서 뭔가 총체적으로 이런 일자리 대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 나오다 보니까 기승전 일자리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선거 때는 이런 구호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떠나는 도시가 아니고 네. 되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정치권이든 아니면 뭐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든 각계각층에서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의 산업 구조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구조적인 문제,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일자리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의 산업 구조는 생산성이 비교적 낮은 서비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6년도 기준으로 70.7%로 전국 평균이 59.9%보다도 무려 10%가 높거든요. 반면에 이제 주력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 그리고 금속 가공, 기계 등 이런 노동 집약적인 업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들 산업 대부분이 이제 성숙기 또는 이제 쇠퇴기에 접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파급이 제한되는 일자리이고 또 양적, 질적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2007년에서 2016년까지의 이제 평균 대기업 비중이 있는데요. 대구는 0.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대도시 평균 0.1%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데요. 고임금 정규직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대기업이 거의 없고 또 고용도 저조하다 보니까 지역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별 고용조사 및 지역별 고용의 질 지수에서 시간 보수 등 작업 여건이 불만족이라는 응답 비중 그리고 고용 기회와 고용 평등 등 고수준의 고용 창출 환경에서 16개 시도 가운데서 대구가 최하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결국 대구에 있는 청년 인구가 순유출이 계속 해마다 되고 있는데 주 원인은 일자리에 있고요. 결국에 일자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산업 구조 개선을 통한 그 지역 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결국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혁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으로의 육성이 절실한데요. 대기업 유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은 지방마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대구는 조금 더 위태로운 상황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을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때마침 지금 대구시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잘 진행될까요? 일단 사업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건데요. 대구시가 올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가로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청년의 지원 규모를 10명에서 8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대구형 청년수당과 연계해서 5개월 동안 근무하도록 하고 종료 후에는 사회 진입활동 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질적과 양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청년 사업장의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이고요. 모집 대상은 대구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중에서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이거나 청년 상근 직원이 전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요건에 맞는 사업장은 청년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젊음과 점프를 합친 단어입니다. 점프라고 하는데요. 점프에 등록해서 청년들에게 사업장 홍보 및 근무 조건에 대한 상세 정보를 또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대구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4세가 되고요. 중위소득은 150% 이하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졸업 예정자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자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매칭된 청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고요. 이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 청년은 향후 구직 활동 및 사회 진입을 위한 어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 수당이죠.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매칭 사업을 통해서 구직 청년의 자신감 회복 및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역에 유망한 청년 사업장을 발굴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뭔가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좀 이렇게 초기에 안착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제도가 잘 정착해서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금 전국 최초로
8대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혁신 인재 3,000명 양성 계획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9월이었죠. 고정진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호 경상북도 지사가 공동으로 지역혁신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협업 선포식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 학생,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 그리고 함께 이제 50여 회 이상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그렇군요. 의견 수렴을 통해서 휴스타 프로젝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가칭 휴스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대구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휴스타의 추진 배경은 이제 대구와 경상북도의 고급 인력의 역의 유출을 막자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자 이런 것이었는데요.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해서 대구 경북을 인재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우수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 중앙 정부의 주도가 아닌 지방 정부가 주도했다 이런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학 교육과 기업의 인재 요구 이런 수준 사이에는 상당한 좀 괴리가 있어 왔는데요. 이런 미스매칭이 발생하면서 입사 후 재교육 실시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휴스타는 지역 미래 신산업 선도를 통해서 기업 수요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도록 했는데요. 대학의 강점을 살린 융합형 전공 강의를 개설하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 기업과 공동 연구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문제 해결형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큰 틀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세부 계획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대구시와 경북도가 총 8년 동안 1,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에. 학부생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졸업생은 8개월 과정의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 정규직의 취업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혁신 인재 3,000명을 양성해서 취직시키는 것을 목표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2022년까지 이 목표를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크게 3개 분야가 있는데요. 먼저 혁신대학 분야를 보면은 로봇과 물, 미래형 자동차, 의료, ICT 분야의 혁신대학을 선정을 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맞춤형 대학 체계를 개편하고 협력 모델을 확립해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생도 선발하고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다음으로 혁신 아카데미 분야가 있습니다. 총 8개월 동안 운영이 되는데요. 대학 연구소 및 지역 연구 및 지원 기관이 중심이 돼서 대학원 수준의 어떤 현장 실무 교육을 5개월 동안 하고 기업 인턴 근무를 3개월 동안 또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참여 기업은 기업 소속 임직원이 강의 및 교육생 상담 등 멘토로 좀 참여를 함으로써 충분한 기간 동안 혁신 인재 임의 검증을 해서 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고요. 일자리 보장제라는 분야가 마지막 분야인데요. 배출된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 및 정착할 수 있도록 혁신 인재 취업 창업을 연계 지원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휴스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R&D, 기업 지원, 고용 환경 개선 등 시도 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한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청년의 지역 이탈은 이제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야심차게 진행되는 말씀해주신 휴스타 프로젝트가 지역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찬바람이 계속되겠고 주말엔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올 수가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나 일부 내륙에는 춘설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9도로 예상됩니다. 또 바람도 많이 붑니다. 찬바람 때문에 실제 몸으로 느끼는 추위 정도는 이보다 더 강하겠습니다. 이맘때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은 오후부터 전국에 눈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이번 추위는 주말에도 내내 지속될 전망입니다.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